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비대위 출발부터 휘청입니다. 자, 제목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아직 한동훈 비대위가 출발한 거는 아니죠. 출발 전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출발 전부터 휘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 지금 출발 전부터 휘청거리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생각보다 한동훈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인기가 없나 봐요. 마치 한동훈이 국힘당을 구제할 무슨 구세주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국힘당 내부 분위기는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자, 생각보다 거센 내부 반발, 한동훈 비대위 출발 전부터 휘청. 자,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느냐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힘당의 그 의원 총회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죠.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의원하고 지성호 의원 두 사람이 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윤석열의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고, 자, 자신들도 한동훈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턱 나서서 한동훈을 추대합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느냐? 국힘당 내부에서도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를 했을 때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오히려 총선에서 망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힘당 내부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날 지성호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총대를 메고 한동훈 비대위를 띄워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반발이 뻥 터져 나와요.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대놓고 그 망하는 길이다. 한동훈 비대위 그거 했다고 우리 선거에서 엉창 망한다. 탄핵당하고 싶으냐? 윤석열 정권 탄핵당하고 싶으냐? 탄핵을 그냥 당하는 줄 아느냐? 탄핵을 당하는 이유 간단하다. 숫자가 모자라면 당하는 거다.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예. 자,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김웅 의원인데, 자, 김웅 의원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웅 의원 외에 많은 사람이 그 의견에 은근히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대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드느냐면 의원총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당대표가 사라졌어. 그런데 다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런 그 당원들의 어떤 투표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뭘 합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비대위를 꾸리는 거예요. 그 비대위가
다음 당대표 선출까지 시간을 끄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당원 의원총회 해가지고 해. 그래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고 그거를 뭐 중앙위원회니 당무위원회니 이런 것들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런데 그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지금 추가 의원총회가 열릴 기미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은 한번 그 난리가 났더라도 다시 한번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좀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안 하려 그래. 다른 방식으로 또 한동훈 비대위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윤석열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가 출발 전부터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중앙일보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상 보면은 국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여권 핵심부 공감대. 여권 핵심부란 뭐야? 윤석열이지 뭐. 윤석열하고 그 윤석열 윤핵관들 말하는 거지 뭐. 그죠? 자, 지금 여권 핵심부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으로 가자는 게 이미 공감대를 형성을 했대. 그랬으면 의원총회 다시 열면 될 거 아니야. 야, 용산에서 한동훈 시키래.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의원총회를 이제 안 연대. 왜?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구당 위원장들이죠. 옛날 같으면 지구당 위원장들을 모아서 전국 당협위원장들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 의원총회를 해가지고는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비대위를 정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의원총회를 하면은 112명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당협위원장 총회를 하게 되면은 240명 정도, 250명 정도가 모이게 돼요. 전국에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명 국회의원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하면은 한동훈 추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모아. 그래서 한동훈 추대하자. 이렇게 된 거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18일에 열기로 했대요. 월요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지? 18일 열 거면 의원총회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의견 다시 한번 모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뭘 말해? 의원총회 열어봤자 한동훈 비대위를 인준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지금 급해. 시간 없어. 뭐 해야 돼? 당협위원장 열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출발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잠시만요. 자,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수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사람들 수가 대체로 보면은 누구다? 민주당, 아니, 걔네들 당협위원장들인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잠시만요. 이게 제가 PPT를 만들어 둔 게 약간 조금 이상해졌네. 바로 잡았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힘당은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자,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것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원래 이 기사를 보시면 단독 단독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삼고 처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새로운 김주혜를 올리나 하는 이 기사,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원래 비공개 의총을 열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다른 방식을 택하게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잠시만요. 여기 일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원 죄송합니다.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자, 이게 어제군요. 어제 보도 나온 건데요. 당시 처음 국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가 오가면서 결국에 의원총회가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당협위원회 그때서야 가죠. 근데 한 번 열어놓고 바로 여기서 당협위원장들 총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이 의견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동훈 비대위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김웅 의원의 이 말이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한테서 공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비대위원장에 앉힌다고 해서 국힘당이 위기를 벗어날 것 같냐? 용산에 쓸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용산 아바타를 여기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냐. 지금 국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에 용산 때문 아니냐, 김건희 때문 아니냐. 그렇으면 김건희하고 거리를 두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오히려 그 아바타를 그 자리에 앉힌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탄핵당해. 김웅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장이 국힘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먹혀든 거예요. 자, 이들 중에는 이들 중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반한동훈 세력도 있지만, 또는 윤석열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비윤계도 있지만, 비윤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친윤에 가깝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용산이 강하게 원하는 것이 한동훈이니 결국 한동훈으로 밖에 갈 수가 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진짜 선거에서 왕창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확신은 못하지, 걔들도. 한동훈이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반쯤 가지고 있는데, 반쯤으로는 아니야,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 라고 걱정도 하는 거지. 반반이지, 걔네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김웅이 야, 우리 여기 망해, 한동훈 들으면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들은 반반이던 이런 의구심이 좀 더 커지게 되죠. 야, 한동훈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의원총회 대신에 당협위원장 총회,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거예요. 왜? 예.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고 아무리 감각이 없고 둔하다고 해도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모를까? 알걸요?
뭐가 제일 걱정될까? 지금 겨우 정권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온갖 지금 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사고가 뻥뻥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윤석열 퇴임 이후 지가 대통령직 물러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 안 되겠어? 지가 맨날 퇴임한 대통령 끌고 와가지고 모욕 주고 감옥 보내고 했던 놈인데, 그치? 지는 퇴임 이유가 걱정 안 되겠어? 걱정되죠. 그런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검찰 정권의 재창출인 거야. 그래야지 지가 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동훈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더욱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은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의 선택이 어떻게 보자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원래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지가 일하는 건 별로 없었어. 아니, 검찰총장이 옛날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뭔가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지가 잘 썰만 풀었던 사람이야. 썰 잘 푸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주는 검사 윤석열이 썰을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었던 거지. 지금도 그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도 검사 정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착착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우여곡절을 거치든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시작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된 그 순간부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무슨 도전이냐? 네 능력을 보여봐. 너 정치적 위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위기, 국힘당의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래? 네가 한번 그 능력을 보여봐 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이 보여준 거는 수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수사도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수사만 가지고는 글쎄요, 불가능할걸요. 지난번 우리 강서 보궐선거 그 직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감옥에 보내려고 했었잖아. 근데 그게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 글쎄, 한동훈은 한 번 더 시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와가지고 선거 전에 뭔가 공작을 하려고 들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겠다, 선거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 정권의 검사들의 지금 생각이에요. 역대 걔네들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뒤집어 놓고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 대선도 0.2%, 0.7% 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검찰 수사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걔네들은 툭 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를 뒤집는 그런 짓을 많이 해왔어. 자, 그건데 이번에도 또 그 방법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힘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검사가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사를 하는 거하고,
지들이 정권의 한복판에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하고는 효과 자체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군사 독재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툭 하면은 간첩단 사건 만들어서 조작 발표를 하고 했지만 매번 선거에서 번번이 피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한동훈은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거 봐, 한동훈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네가 그거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수사를 가지고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라는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또는 의외로 갑자기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뭔가 창의적인 정치적인 국정의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고 한동훈의 입지가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 한동훈한테 그닥 유리한 결과가 나기는 어려워 보여요. 첫 번째, 수사는 이미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신물이 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 한 번도 하루도 빠진 날이 없잖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한다고?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요? 자기들 국힘당 지지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도층의 표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도층은 아마 투표 자체를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과 국힘 지지층들 사이에 누가 더 표의 결집력이 높으냐 이걸로 결말이 날 텐데 현재로서는 윤석열 쪽이 전혀 유리하지가 않죠. 자, 두 번째, 국정에서 처리해야 될, 여당으로서 처리해야 될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과연 한동훈이 풀어낼 수 있을까? 예컨대 이런 예를 들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돌발 사건이 퍼졌을 때 한동훈은 과연 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난해 수해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는 수사로 해결이 안 되잖아.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곧바로 도전에 직면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글쎄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하여튼 두고 보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수구레님, 간첩만